그럼 지금부터 베트남 하이퐁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베트남 투자 환경과 올바른 투자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주한 베트남 대사관 1등 서기관이시자 투자관이신 반베뚜안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주한 베트남 대사관 빰베뚜안 투자관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자리 초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드리자면 저는 어머니 고향이 하이퐁입니다. 태어난 곳 또 아버지도 하이퐁 고향이 아닌데 하이퐁은 6개월부터 하이퐁에 사셨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하노이로 이게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하이퐁에 대해서 아주 또 특별한 그런 거의 고향하고는 또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어렸을 때 하이퐁에 보통 어머니 쪽 거기 또 외할아버지 쪽도 그쪽에 많은 친척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한 여름이면 한 2, 3주 정도 하이퐁에 가서 거기서도 머물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또 보니까 지금 좀 곧 이따 소개한 미나토 사업장인데요. 또 제 어머니 고향이랑 한 1km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제 한 30년 전 기억으로는 그때 30년만 해도 거긴 논밭이고요. 15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이게 도로가 이게 생기면서 또 A원도 생기고 또 빈그룹 기타 등등 이렇게 단지 개발을 하면서 지금 또 하이퐁에 정말로 또 하나의 또 중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 투자 가치든 성장 잠재성이 아주 높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참고로 제 친척도 거기 그 아파트 아닌데 주변 연립주택도 사시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뭐 베트남 투자 환경이라고 제가 또 가볍게 말씀드리면서 또 하이퐁에 대해서 물론 저희 김영남 대표님도 축사하시면서 아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제가 좀 더 큰 틀에서, 물론 부동산 시장은 또 저희 또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하이퐁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 1인당 GDP는 지금 3,400불 정도 되고요. 한국의 80년대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베트남 GDP 규모는 지금 한 450억 불 정도 되고요. 한국의 1인당 GDP는 한 8분의 1 정도 되고 7분의 1 정도 되고, 그리고 나라 GDP 규모는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인구 지금 1억 명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시안 동남아에서는 1인당 GDP로는 싱가포르 1등, 말레이시아 2등, 태국 3위,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랑 필리핀은 약 4,000불 중초반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인구는 3년 전에 1억 명 넘어섰고요. 동남아에서는 3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다음, 아시아에서는 6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15위입니다. 경제 강국 아니지만 인구 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베트남의 경제라고 보시면 저희 베트남은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인데요. 저희가 무역 규모는 GDP 규모의 한 1.8배 정도 되는데요. 베트남의 무역 개방도 아주 높은 나라이고 이것도 좋은 점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지정학적으로 또 지경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수출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저희 베트남의 나라의 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좀 그렇게 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거를 정부에서도 좀 위기 관리를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 그 수출 제품으로 보면 10억 불 이상 수출 품목은 한 40에서 45개 정도 됩니다. 보시면 뭐 전화기 부품, 뭐 컴퓨터 기기, 장비, 의복, 신발, 나무 운송기기, 그 수산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위 이게 품목으로 보시면 이게 베트남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인 FDI 기업이 많이 기여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기업들이 최소 50% 이상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빛 관계로 보시면 저희가 수교한 지 32년밖에 안 됐는데 92년에 수교했습니다. 근데 이 32년 동안 정말로 괄목한 모범적인 그런 그 국제 관계가 형성됐는데요. 2년 전에는 그 베트남 국가 주석 한국 방문하면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했고요. 작년에는 한국 대통령 베트남의 국빈 방문하시고 올해는 베트남 총리님 7월달에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베트남 당서기장님 또는 주석님이 한국에 방문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양국의 그 경제 협력 목표는 2030년까지 1,500억 불 정도 무역 규모가 확장하겠다는 의지 있고요. 지금은 경제, 문화, 교육 분야에서는 활발한 그런 협력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보, 국방, 방산 분야까지 확장하겠다고 양나라의 그 정상이 이미 뜻을 모았고 지금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하는 단계입니다. 한국이라고 그러면 베트남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해외 파트너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98년부터 베트남에 투자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면 약 12,000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던 상황이고요. 투자 금액으로는 약 한 900억 불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1위, 베트남한테는 한국 1위, 일본 2위, 그다음에 3등은 싱가포르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한 900억 불 정도 투자하면서 매년에 이거는 누적 금액이고요. 매년에 한 50억에서 많으면 한 100억 정도 투자해 왔습니다. 지역으로 보시면 하노이, 호치민 위주로 제일 많이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하이퐁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하이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는 하이퐁은 뜨는 스타입니다. 이게 베트남 한국 기업 대베트남 투자 추이입니다. 한 88년 정도 투자했고 IMF 전까지는 그때 대기업 및 그 섬유 봉제 기업 위주로 많이 투자했다가 IMF가 이게 걸치면서 한 10년 정도 주춤하다가 베트남에 2005년 WTO 가입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투자 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조 분야도 있었겠지만 WTO 가입하면서 베트남 서비스 부동산 분야 개방하면서 많은 한국 금융회사, 부동산 시행사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그렇게 투자 붐이 일으켰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3, 4년 잘 나갔다가 그 금융위기로 닥치면서 다시 한 3, 4년 정도 이게 주춤하다가 삼성, LG 대형 투자하면서 베트남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말로 한국의 기업들이 매년 한 10억 불 정도, 100억 불 정도 투자한 정말로 제일 핫한 픽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도 이게 또 닥치면서 잠깐 주춤했는데 지금 다시 약간 소폭의 회복세를 다시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한 80% 이상은 북부랑 남부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한 60 투자금으로 보면 한 60%는 한 북부 지역 하노이 주변, 하이퐁,
박닝, 기타 등등 지역에 많이 투자하고요. 그리고 한 32%는 호치민하고 호치민 주변입니다. 그 나머지 지역인 메콩 델타이라든지 다낭 중부 지역은 금액적으로 보면 9%밖에 안 됩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이 2000년 10년까지만 해도 베트남 투자한다고 그러면 호치민 그리고 호치민 주변만 생각했는데 삼성, LG 그 하이퐁 빵링 투자하면서 지금 역정이 됐고요. 한국 기업들이 지금 연별 그런 통계 보면 북부는 항상 남부보다 2배 또는 3배 정도 많은 투자 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뭐 90년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하게 되면 그 섬유 봉제 산업 많이 투자하는데 삼성, LG 그 수백 개 협력 업체들이 투자하면서 지금 사실 베트남 북부가 남부보다 더 발전돼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경제 규모로는 호치민이 하노이의 한 1.2배 정도 되는데 근데 제 생각으로 앞으로 한 5년 또 한 2030년까지는 하노이 호치민을 좀 앞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물론 호치민은 아직 그 서비스, 유통, 내수 시장, 또 스타트업, 금융 북부보다는 강하지만 제조업만큼은 지금 호치민 또는 남부 지역은 북부랑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의 투자 동향으로 보시면 한국 기업들이 2013년에서부터 2029년까지는 누적 금액이든 매년 투자 금액이든 항상 1위를 이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2020년부터는 한국 투자가 추춤되면서 사실 최근에는 베트남의 연별로로 보시면 싱가포르, 대만, 중국, 일본 투자가 한국 투자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뭐 삼성, LG는 이미 베트남에 투자할 만큼 많이 투자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전한 기업들도 어느 정도 포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투자는 한국 기업으로는 제조도 제조이지만 인프라, 에너지, 금융, 부동산 이런 분야로 하게 되면 사실 투자하는데 결정하는 시간이 제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결정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인허가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행으로 옮기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시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중국, 대만 기업들이 지금 중국이랑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또 중국, 미국 분쟁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뭐 베트남은 1순위, 뭐 인도네시아 2순위, 아시안으로 보면 인도는 3위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해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또 해외 시장도 해야 되니까 또 미국으로 수주하려면 또 이게 중국에서 생산하고 수주하는 것보다는 해외 생산 기지 만들어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베트남도 또 중국 기업들이 특히 그 베트남은 타 아시안 국가보다는 중국이랑 육로로 고속도로랑 철도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측면에서는 베트남만큼 좋은 파트너가 없다.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중국, 대만, 일본 또 일부 미국 그 유럽 회사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뭐 아파트, 집, 뭐 상가로 생각하는데 기업 입장으로 보면 산업 단지 또 ready built in factory 그 공장 형 산업 단지 그렇게 한국 기업도 한국 기업지만 많은 뭐 특히 싱가포르, 미국계, 유럽계 회사들이 베트남에 그렇게 투자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물론 이게 베트남뿐만 아니지만 뭐 일반 부동산 뭐 아파트, 빌라 또 가격 상승도 있지만 산업 단지 가격 상승도도 높습니다. 매년 한 거의 5%에서 뭐 지역마다
약간 좀 차이 있지만 5%에서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뭐 이게 투자 장려 분야인데 뭐 또 다 똑같겠죠. 뭐 전기, 반도체, 신재생, 뭐 첨단 농업, 디지털 전환, 또 인프라 개발 쪽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을 제공하면서 투자 유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 부동산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뭐 물론 뭐 많이 공부해 보셨겠지만 베트남의 국가 조직도에 대해서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국가 조직도로 보면 중국이랑 약간 유사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서열상으로는 당서기장님이 1등입니다. 1위이고요. 그리고 2위는 국가주석이시고요. 3위는 총리, 4위는 국회의장.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소위 빅4라고 많이 부릅니다. 공산당 당서기장님은 그 중앙당 권력 및 인사권 좀 가지시는 분이고 국가주석은 상대적으로 좀 대외 관계를 좀 하시는 분이고요. 총리는 행정부 그 내각 총지휘자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사업할 때는 사실 기업인 입장에서는 총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 법 체계로 보시면 한국이랑 뭐 유사한 체계인데 헌법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법, 총리 시행령, 정부처의 시행 규칙, 그리고 또 밑에 들어가면 또 63개 성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63개 성인데 그 중에는 5개 특별시 있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 하이퐁이랑 건터 있습니다. 제가 2부로는 또 하이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대표님 또 가볍게 말씀하셨겠지만 하이퐁시는 인구는 한 220만 명 정도, 인구 증가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하이퐁시에 많은 기업들이 계속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 이입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하이퐁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보통 섬유 봉제 분야 아닌 전자, 전기, 화학 분야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의 그 임금이 타 산업 비하면 좀 높습니다. 또는 물류, 항만 그런 쪽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력 자체가 타 지방이랑 좀 구매력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면적은 한 서울의 한 2.5배 정도 되고요. 하이퐁시는 노동 인구는 한 1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매년 경제 성장률 한 10%에서 15% 정도 왔다가 하는데요. 하이퐁 경제는 크게 세 가지 그 산업, 제조업, 물류, 그 항만, 로지스틱, 물류,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 의존하는데요. 그 중에는 제조 각 분야별로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야가 문제 생겼을 때 또 타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상대적으로 튼튼한 그런 경제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퐁 바로 옆에 할롱베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할롱베이는 또 하이퐁 바로 옆에 있는데 1인당 GDP로 보면 하이퐁이랑 크게 차이 없지만 근데 코로나 2년 동안 할롱베이 자체가 제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닥치면서 그 관광 산업 자체가 거의 2년 동안 이게 멈췄잖아요. 그래서 할롱베이는 사실 꽝링성 안에 있습니다. 꽝링성 자체가 2년 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롱베이 하이퐁이 보면서 지금 또 내가 지금 관광업한테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인프라, 제조업, 그다음에
또 하이퐁에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퐁시는 베트남의 그 5대 경제 5대 특별시로는 유일하게 수심 항구, 국제공항, 철도 노선, 고속도로 있는 그리고 그 내륙 항구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호치민 하노이는 뭐 다 있지만 근데 수심 항구 없는 거고요. 다낭은 또 고속도로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건터는 그 메콩 델타 있다 보니까 또 내륙 있다 보니까 수심 항구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이퐁은 사실 2010년까지만 해도 그 베트남에서는 물론 위치적으로는 아주 하노이 옆에 있고 수심 항구도 있는데 근데 정말로 딱히 개발할 만한 그런 강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2013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1차적으로는 외국인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산업 생태계 자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시작 두고 어느 정도 구매력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하이퐁시는 하나의 단순한 제조 베이스 아니라 지금 서비스, 부동산 분야에서도 그 베트남인한테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베트남의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다 하이퐁에 대형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요. 골프장이든 물류 시설이든 산업 단지 물론 그 대형 주거 단지 또 대형 관광 시설도 지금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퐁한테는 반가운 소식은 2020 현재 베트남의 그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 순위로 보면 하이퐁은 한 5위 정도 됩니다. 호치민, 하노이, 또 빙지영, 동나이 그 약간 30년 전부터 계속 누적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5위인데 한국 한에서는 1등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이 하이퐁에 한 120억 불 정도 투자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수로는 한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중에는 LG가 LG 계열사인 전자, 이노텍 및 디스플레이 세 개 업체 및 협력 업체가 그 중에 한 7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30%는 기타 업체입니다. 그리고 작년 또 저희 이동욱 대표님 말씀하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에코반스라고 SK C산하 계열사인데 신소재 맡은 회사인데 작년에 하이퐁에 5억 불 투자한 바 있고요. 내년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내년에 1차 완공됩니다. 제가 또 그 과정에 또 역할도 했기 때문에 좀 뿌듯합니다. 그리고 하이퐁은 한국 기업한테만 금액으로 보시면 외국인 기업 한 400억 정도 투자했고요. 한국 기업은 그 중에 한 25% 정도. 그 말고는 대만, 일본, 미국 다양한 정말로 뭐 브리ヂ스톤이라든지 아니면 토레이라든지 정말로 그 기오세라이라든지 또 대만 폭스콘이라든지 아니면 페가트론이라든지 정말로 구축한 기업들이 투자하는 지역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이퐁은 5개 그 정류 교통 수단이 다 가진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퐁 맞는 베트남의 수심 항은 베트남에서 붕도우항 다음에 사실 붕도우항 베트남에서는 제일 큰 항구이지만 하이퐁시도 앞으로 계속 수심 항구 그 부두를 계속 공사하고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10년 후에면 하이퐁항이랑 호치민 남부 그 항구 클러스터랑 뭐 규모상으로는 아마 비슷한다고 보고요. 하이퐁 공항은 지금 한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국제 노선이 있는데요. 앞으로 제3터미널 및 장기적으로는 하이퐁의 제2공항도 지금 건설할 계획인데요. 정말로 하이퐁은
또 하노이 주변에 정말로 이게 전략적인 교통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2030 물론 좀 장기적인 얘기있지만 중국 군민 그다음 베트남 라오카이성 하노이 지나서 하이퐁 꽝닝 지나서 중국의 광동 지역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도 지금 베트남 교통부에서는 그 프리앱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2030년쯤에는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베트남 중국 그 횡단 그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그 물류철도도 정말 형성이 되면 하이퐁의 위치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 국가철도로 군밍, 라오카이, 하이퐁 그다음에 지나면 중국의 광주 쪽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이퐁 베트남에서는 경제 특구 17개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는 하이퐁에 있는 딩부 카타이 경제 특구가 제일 활발하게 정말 실적이 제일 좋은 경제 특구입니다. LG도 그 레크엔 딩부 카타이 경제 특구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딩부 카타이 경제 특구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지금 하이퐁시에서는 아직 승인 받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 남쪽에 있는 그 경제 특구 아닌 경제 자유 구역을 지금 여기 남북 경제 그 녹색 경제 자유 구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서류 준비하고 있고 잘 되면 내년쯤에 중앙정부 총리의 승인 받으면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위치적으로는 하이퐁은 좀 아셔야지 되겠지만 그 하이퐁 도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면적으로는 2천만 헥타이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아마 송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남부 경제 지역 경제 구역에서는 장기적으로도 하이퐁의 제2공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2공항은 사실 하이퐁 위한 것보다는 하이퐁 주변에 있는 한 5개 지역을 같이 쓰는 공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조감도인데요. 그 공항 활주로 뭐 대충 보시면 되는데 예. 지금 하이퐁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 그 지금 교민이 한 4천 5천 명 정도 사시는데 그 베트남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때 예를 들어 하노이 예를 들어 뭐 빵링이든 다른 지역이든 거기서 죽어 사시는 분이 있겠지만 본인들이 거기서 사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아침에 하노이 또는 호치민에서 뭐 1시간 이상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이퐁은 물론 거리상은 하노이랑 100km 있기 때문에 그 당일 출퇴근은 좀 이게 무리한 점도 있지만 최근에 하이퐁시에 뭐 새로운 주거단지 또 국제학교 이게 상업시설 또 병원 또 레이저 시설 어느 정도 많이 개발돼 있고 앞으로도 많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주재원뿐만 아니라 타 그 나라의 그 기업의 주재원들도 그냥 하이퐁에 계시면서 가끔 뭐 주말에 뭐 하노이든 어디 잠깐 놀러 갔다 하지만 거기 하이퐁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도 또 수요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 하이퐁에 산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법인 이름으로 명의로 사든 아니면 또 베트남인이 그 아파트 아니면 그 주거지 그 연립주택 그 구매하면서 외국인한테 임차하든 아니면 또 베트남 고급 인력들이 하이퐁에 앞으로 그런 섬유 분야 봉제 산업 아니라 그 하이텍 분야로 하게 되면 또 젊은 그 약간 고급 인력들이 하이퐁에 이게 물려오면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이퐁 집값이 하노이 호치민보다 아직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면 성공의 맛을 볼 수 없으나 또 하이펑의 좋은 그렇게 소개하면서 또 하이펑의 긍정적인 면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면서 또 여기 오신 분들도 하이펑에 대해서 또 베트남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좀 이따가 저보다 더 부동산 전문가 분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게 또 발표 들으시고 또 이게 또 하이펑에 대해 좀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하이펑에 또는 베트남에 좋은 투자 결단을 좀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또 3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주목받는 하이퐁 부동산 시장 미나토 레지던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김효근 글로벌 PMC 베트남 법인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근입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 조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비가라도 혹시 오면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비가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죠. 그래서 여기 여의도 광장에 그 수려한 자연도 보시고 하이퐁이 되게 자연 경관이 멋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노이는 이렇게 가보시면 공기가 뿌옇고 공해가 심하고 그렇지만 하이퐁은 거의 뭐 관광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그 하이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미스터 뚜안, 제가 만나본 베트남 공무원 중에서 저렇게 명석하고 유려한 한국말로 설명을 해내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그 미나토 레지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이퐁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전에 베트남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이것 저희 대표님뿐만 아니라 미스터 뚜안이 또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그래서 간단하게 뒤에 설명을 드리고 미나토 레지던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질의응답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트남 하이퐁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지금 저 위에 사진이 호치민의 그 81층짜리인데요. 호치민 전경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저렇게 마철루가 올라가고 있지요. 저 81층짜리 지은 건설회사도 예전에 하노이에서 72층 랜드마크 타워를 지을 때 철공공사를 우리 한국 회사로부터 배웠던 회사가 가서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베트남인들은 빠르게 배우고 그걸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들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베트남 소개는 아까 누누이 들으셨듯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고요. 특히나 그 젊은 인구가 노동 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가 한 8년 전 오늘인데요. 그때가 29세라고 그랬어요, 평균 나이가. 근데 지금은 31세입니다만은 이 31세의 나이가 앞으로 20년 동안 베트남 경제에 그 인구 보너스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트남 경제 퍼포먼스보다 더 오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제 내리막이 돼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시절이지만 베트남은 저 젊은 인구가 아까 그 다양한 그 프로젝트들을 이끌어 나갈 아주 대단히 기회가 많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경제는 8% 이상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2%, 3% 할 때. 그래서 이런 성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뭐 중국에서 옮겨온 것도 있고 한국에서 투자한 것들도 있지만 그 베트남 사람들의 그 치열한 그 근면성 내지는 성실성 아니면 기질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 위기가 오면 잘 극복해내는 그런 그 기질들이 코로나 때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직접 투자는 뭐 한 400조 되죠. 아까 들으셨듯이 그 중에 한국이 제일 많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지금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프로젝트도 일본이 한 거를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그런 의뢰가 온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한 스퀘어미터당 한 2,000불 되죠. 이게 인도네시아보다도 낮네요, 평균이. 그리고 인디아 수준보다도 낮고 그만큼 이렇게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커지면 타이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호치민이 이제까지는 그 베트남 투자의 대부분을 이루어 왔죠. 그래서 호치민 부동산 가격,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이제 버블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호치민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 내지는 투자자들이 하노이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한 6개월 사이에. 그래서 하노이, 하이퐁 이쪽에 그 부동산들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하이퐁은 아직은 정체지만 하노이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오른 아파트도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한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산 아파트들을 로컬 베트남인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되사가는 형국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만 팔아야 되는 건 아니고 로컬 사람들한테도 팔아야 되는데 로컬 사람들이 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하노이 부동산은 뜨겁습니다. 그 하노이 부동산 바로 옆에 이제 하이퐁이 있는 거죠. 그 하이퐁으로 오는 중간 방리나 뭐 이 타이웅엔 이런 데는 이미 하노이만큼 올랐고요. 이제 몇 달이 지나면 하이퐁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 분양 가격이 한 17% 증가했는데요. 한 3년 동안 17% 증가했고 세컨더리 마켓이 한 10%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3년 동안에. 근데 그 코로나 시국을 생각하면 코로나 때에도 저렇게 계속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한 2% 정도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퐁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미스터 또한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관광 자원들이 많고요, 주변에. 그리고 산업이 있고 하노이하고 가까워서 하노이의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데가 하노이부터 시작해서 중국 쪽으로 있는 북부에 있는 그 황금 삼각지대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가 전기 전자 위주의 비즈니스들이 재편되어 있지요. 저기 호치민에는 봉제 위주의 시장이 있어서 저희 20년 전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서 아주 호황을 누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베트남도 봉제 산업은 미얀마나 라오스,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호치민 경기는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전기전자인 제조업 분야는 이 북부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하이퐁 인근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GRDP, 리지널 GDP는 아주 압도적으로 높죠. 그 이유가 이 하이퐁 근처에 좋은 회사들이 아까 설명드린 좋은 회사들이 많이 와서 하이퐁 경제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항구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베트남이 거의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항공 수출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다 항구에서 와서 배로 실어 날리고 실어 드리고 하는데 그 중심에가 하이퐁이 있는 거죠. GRDP 13%라는 건 거의 뭐 아주 경이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 회사 중에서도 저희 아파트가 2동이 있는데 한 동이 먼저 완공이 돼 있었는데 그 완공된 단지에 약 한 20여 채를 한 10여 개 회사에서 직접 사서 주재원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가는 게 한 100km 되는데 이 고속도로가 하노이 하이퐁에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하이퐁으로서는 큰 이 메리트이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가 베트남에서는 가장 현대화된
그 아주 타보면 아주 쭉 뻗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 그 부지 밑에서 지나가서 저희 부지에서 하노이 가는 억세스도 되게 좋아요. 이러한 배경으로 해서 아시아의 유력 경제지 일간지에서는 하이퐁의 성장에 대해서 대서특필하고 있죠. 연일 쏟아집니다. 하이퐁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개발 목표도 아까 들으셨듯이 2030년, 2045년이 되면 아시아에서는 선도적인 도시가 되려고 하고요. 부동산 가격은 매년 8%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호치민이고 파란색이 하이퐁인데 중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3배 차이가. 하노이가 지금은 거의 따라잡았거든요. 호치민 아파트 가격을.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는 하노이하고 호치민하고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점점점 분당 성남으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이제 하이퐁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하이퐁에 한 한국의 주재원들이 한 4, 5천 명이 계시는데 지금 공급되는 아파트는 1,600세대 정도가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 그러니까 그 주재원들이 들어가 살 만한 아파트들이 스탁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죠. 그래서 최근에 몇 개 베트남 회사도 몇 개를 완공시켜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임대료 수준은 3베드룸 기준으로 해서 3천만 동, 그러니까 한 150만 원. 그러니까 한 룸당 한 50만 원 정도가 임대료 수준입니다. 그거는 이제 옆에 공급이 있으면 조금 내려갔다가 조금 더 이제 그 공급이 차면 저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해서 보통 뭐 호치민 가격하고 도심은 거의 비슷해요. 임대료는. 근데 부동산 가격은 아까 봤듯이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죠. 하이퐁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이퐁에 있는 미나토 레지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나토 레지던스는 베트남 북부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 그 투자자가 투자한 최초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범적으로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러보니까는 다른 그 베트남 아파트 단지, 고급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게 여기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 퀄리티가 아주 탁월해요. 저희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일본으로 부동산 투어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모리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지어놓은 빌딩들을 보고 그 마감 수준이나 시공 수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경탄을 금할 수 없었죠. 그런 그 꼼꼼함으로 이 아파트를 지었더라고요. 개발자도 미나토 베트남이라는 일본 회사고 설계 건설 후지타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서 했고요. 이 주주도 그리고 나중에 지어진 다음에 건물 관리도 일본 회사가 하게 됩니다. 그 후지타라고 하는 회사는 다이와 그룹에 속해 있는, 다이와가 넘버원 부동산 디벨로퍼 겸 건설회사죠. 그리고 다카라 르버는 고급 주거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JBC를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후지타는 대표적으로 이 니시 신주쿠 타워라고 하는 동경에서는 제일 높은 타워를 지은 바도 있고요. 홍콩공항도 지었던 아주 훌륭한 건설회사입니다. 다카라 르버는 도심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이제 이 회사들 아래에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관리하는 회사가 리번 커뮤니티 베트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번 커뮤니티 소속으로 모든 관리인들이 소속이 돼 있고요. 이 관리인들이 일본식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단지 아무리 고급 단지 가봐도 그 베트남 관리인들이 거의 뭐 공무원들, 경찰들 같이 조금 이렇게 무뚝뚝하고 이렇게 친절함이라고는 없죠. 그게 이제 문화적인 특성인데 이 일본 관리 회사가 가서 베트남 분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아주 싹싹한 호텔 수준의, 여기 지금 미나토 레지던스라고 해서 레지던스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나토 레지던스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비스가 탁월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미나토 레지던스의 위치를 보면 여기 하이퐁역하고 여기 이쯤이 구도심이거든요. 그 구도심을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그 복잡한 오토바이 많고 낮은 건물들 빽빽해서 이렇게 교통체증 많고 시끄러운 그런 동네고요. 여기는 강남쯤 됩니다. 이 근처에는 국제학교들이 하나는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짓고 있고 하나는 바로 옆 부지에 또 들어오고 해서 국제학교 삼각형 내에 저희가 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재원들이 지금 현재 국제학교가 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하노이에 살게 하고 그리고 본인들만 여기서 임차를 해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싱가포르 국제학교부터 시작해서 국제학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굳이 하노이 갈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교육 특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위치가 여기고요. 이 주변으로는 이온몰이라고 하는 그 일본계 쇼핑몰이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가장 베트남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즐기고 싶어하는 쇼핑몰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가족들 데려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 쇼핑 이런 것들이 있는 첨단 쇼핑몰이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그 베트남 병원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빅맥 병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가 몇 개 있고요. 그런 이제 강남이 만들어지는 그런 데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번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시티1 빌딩이 이거고요. 지금 두 동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티2는 이미 분양을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100%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시티1도 준공 후 분양을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 옆이 니코 호텔이라고 5성급 일본 호텔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하노이도 가면 니코 호텔이 되게 고급 호텔입니다. 그 니코 호텔하고 로이엔트 파크라고 하는 장기 레지던스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그 레스토랑이나 다양한 커피숍 이런 인프라들을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단지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단지인데 여기가 빌라들이 쭉 있는 상점가 거리인데 이 상점가 거리에 패션도 있고 각종 먹을거리, 뭐 유명한 커피숍들 들어 있어서 밤에는 여기를 산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멋있는 강을 주변으로 해서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비놈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이 옆에 이 아래쪽에 대규모 빌라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놈하고 시너지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해지면 하이퐁에서는 저희 아마 우리로 치면 서초 강남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이 베트남 사람들도 풍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티1 빌딩이 이 중앙을 바라보고 있고 시티2도 중앙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멀리 강을 내려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26층 건물입니다. 여기 아까 레지던스, 호텔, 그리고 여기는 이미 전체가 다 임대가 돼서 살고 있고요. 시티1 빌딩은 지금부터 이제 460세대 정도를 분양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돼 있지만 외국인분 100세대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파는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과 동 사이에 이런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넓다란 공원이 있고 이쪽 맞은편이 강이죠. 그래서 43.2%는 건폐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연환경이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상에 풍부한 녹지가 있습니다. 평면은 이렇습니다. 중복도식입니다. 우리는 중복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베트남은 기후상 중복도가 에너지 이피션시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복도를 주로 많이 설계를 하고요. 이 중복도 양쪽에 중앙공원 이쪽이 강이 보이는 쪽이고 이쪽이 도시가 조망되는 쪽입니다.
주로 크기는 원베드룸은 12평, 이게 전용 기준입니다. 넷 유저블 에어리어 기준. 그리고 투베드룸은 한 20평, 쓰리베드룸은 한 30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원래 중국이나 베트남은 이렇게 분양해서 인도할 때 콘크리트인 채로 그냥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일본 회사여서 내부 마감이 끝난 상태에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저기 창문 건너로 저 강이 보이죠? 저 강이 아주 아침에 산책하기 좋은 강입니다. 여기 그리고 수영장, 공원, 어린이들 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즈룸이 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커뮤니티룸이 아주 대규모로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티룸도 있고 그 안에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게 로비인데요. 들어가면 이런 아파트라기보다는 호텔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90도로 인사하는 안내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안내인들이 입주민들의 다양한 일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을 하고요. 이런 커뮤니티 활동들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그 한동은 전체가 다 임대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부분 3분의 1 정도가 한국 분들이고요. 여기가 LG 내지는 LG 계열사의 주재원들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분들은 18%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인도, 중국, 일본에서 오신 그리고 서구 유럽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다국적 아파트 단지죠. 주변에도 베트남 디벨로퍼가 공급한 몇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베트남인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인들 비중이 높아서 나쁠 건 없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모여 있으면 커뮤니티 활동도 더 원활하고 건물 퀄리티 유지도 더 잘 되고 관리도 최상의 관리들을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퐁에서 최적의 아파트 입지입니다. 교육과 의료 그리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위치가 최적이고 일본의 표준 시공을 따라서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태풍이 크게 불었죠. 그래서 그 태풍 때문에 이제 가서 보니까는 기존의 로컬 아파트들은 이 샤시들이 막 떨어져 나가서 벽도 떨어져 나가고 뭐 윈도우도 떨어져 나가는 데가 있고 막 있습니다. 근데 이 미나토 레지던스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창호가 아까 그 호치민의 81층짜리 높은 빌딩 보여드렸잖아요. 그 81층짜리 창호하고 같은 창호랍니다. 그래서 전혀 뭐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창호가 저 정도가 되면 나머지 상하수도 설비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 관리 서비스가 베트남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저렇게 탁월하게 관리를 세심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아파트 단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률이 높고요. 투자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은 제 발표 뒤에 이제 한 분 더 발표가 있으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토 레지던스에 관련돼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